여러분의 투자 상승에 접속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11시 주식온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도 주식온에서는 멘토님과 함께 하면서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 점검들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식온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급등주 AI 시스템이 선별한 종목들에 대해서 멘토님의 의견 들어보면서 시장 점검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1시 주식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FOMC 결과가 B컷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도 이에 잠깐 환호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진 않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한 점에 주목을 하면서 장 이후에는 조금 더 실망감을 내비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주가 지수의 하락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피벗 그리고 B컷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 양시장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반락하면서 마이너스권에 접어들었는데요. 현재는 0.8% 정도 하락을 하면서 2,550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스닥 지수, 제약바이오 중심의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오고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10시 정도까지는 플러스권에 있다가 현재는 마이너스권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0.3%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730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외인이 물량을 8천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인의 거센 매도세에 지수가 그래도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수급적인 뒷받침을 해주고는 있지만 지수가 하락으로 접어들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시죠. 반도체 대형주들의 낙폭이 단연 눈에 띕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반응하면서 연중 최저가를 경신을 했고요. 현재도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 3% 넘게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특히나 SK 하이닉스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HBM 과잉 공급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SK 하이닉스 현재 단연 눈에 띄는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10% 넘는 하락률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 또 생물보안법의 수혜 기대감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크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찍으면서 다시 황제주에 등극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상승불 켜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와 기아도 현재는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제약바이오주에서 강한 상승 탄력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캠바이오가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 저와 함께 간단하게 짚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멘토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오늘은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자, 멘토님 이제 드디어 뭔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FOMC 뚜껑이 열렸고 또 B컷이라는 호재가 나왔는데 이 호재가 또 완연하게 호재로 작용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이제 결정한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고용에 대한 둔화가 냉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측면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인정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7월 달에 좀 금리 인하를 왜 안 하고 이번에 그렇게 한 거냐?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사실 그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 지표가 7월 FOMC 이후에 나온 것들이 냉각 속도가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반영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B컷, 그러니까 50bp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본 게 아니라 그 다음을 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지금 만약에 고용 시장이 냉각되는 속도가 여기서 더 빨라지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 뭐 PMI 지표라던가 이런 추후에 나올 그런 경제 지표들에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거에 있어서 오히려 더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연준 위원들은 이제 냉각이 여기서 더 심해지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그거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연준이 이 뒤늦게서 좀 반응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지금 대응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는지, 그리고 고용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냉각이 되면서 경제 지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금리 인하, 그러니까 통화 정책 변경은 이제 끝났어요. 그거에 대해서 집중할 게 아니라 경기에 집중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BOJ가 또 진행이 되죠. 일본 쪽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슈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의 냉각 방지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 시그널이 계속해서 경제 지표를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멘토님, 그렇다면 앞으로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또 안 좋게 나오는 경우, 또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우려감이 다시 시장을 크게 좀 짓누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지금 충분히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때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때도 사실 그 엔캐리드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슈가 좀 굉장히 컸거든요. 네. 실제로 그때 경기 침체가 가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분들이 컸고, 사실 이번에 만약에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지금 이미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일본에서 돈을 금리가 낮을 때 빌렸던 그런 투자자들 아니면 큰 손들이 청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피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오늘 10% 정도 빠졌는데 조금 좀 단기간에 좀 많이 빠졌더라는 점들, 이런 점들 감안을 했을 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매크로 불확실성은 지금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리던 FOMC라는 결과가 지나갔고 또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증시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이 기조가 이어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멘토님의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개별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1시 주식온에서는요, 이슈 3가지를 준비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멘토님의 개별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는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라는 얘기 다시 나눠볼까 합니다. 앞서 시가총액의 움직임 살펴봤을 때 전해드렸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D램의 가격 하락, 그리고 HBM 공급 과잉을 이유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멘토님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멘토님의 의견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저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부분들은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HBM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D램이라던가 낸드 쪽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우려 속, 그러니까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런 뭐 해외 그런 IBM 쪽에서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할 마이크론 실적,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결국엔 3가지 기업 공통점이 메모리 반도체 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만 목표 주가를 하향한 게 아니라 마이크론도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와서 충격을 받으면 그 여파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지금 피크아웃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뭐 D램이라던가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3분기 실적이 만약에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오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크아웃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말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나오고 최악의 실적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충격은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반도체 섹터를 그동안 가지고 계시고 좀 들고 오셨던 분들은 이게 하이닉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좀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15만 원대까지 또 이탈하고 전저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면 추세는 완전히 깨졌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뭔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반등 포인트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한다라면은 만약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하는 10월 달까지 이러한 쪽까지도 이러한 지지부진한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진짜 최악의 상황에는 정말 그 목표 주가 하향했던 것처럼 12만 원 그 이하까지도 우리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가 저렇게 빠지는 이유, 그리고 올랐던 이유는 HBM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 주가가 7만 원대에서 지금 거의 3배 이상 올랐던 이유는 HBM에 대한 밸류를 다 가져와서 주가에 반영을 했어요. 근데 HBM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다 땡겨와가지고 주가에 집어 넣었는데 막상 보다 보니까 물론 2분기 실적은 잘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AI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 이러한 것들. 그래서 HBM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는 돈을 어떻게 벌 건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그런 디램이라던가 낸드, 그리고 HBM은 특수적으로 논외로 봐야 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하이닉스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네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실적,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HBM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 같지만 이거를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냐를 우리는 체크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근데 멘토님, 이 반도체들이 국내 증시에서는 워낙 조금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분들은 조금 이런 흐름 속에서 실망감을 많이 드러내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래도 반도체가 다시 반등을 시작한다, 그 시점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수많은 반도체 안에서 어떤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반등이 온다 그러면 지금 뭐 사실 뭔가 이겨낼 만한 뭔가 트리거가 될 만한 이슈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네. 하이닉스도 하이닉스지만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는 글로벌 넘버 원이지만 메모리 반도체 제외하고 요즘에 스마트폰도 지금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스마트폰 판매량도 저조합니다. 이번에 폴더블 폰 출시한 것들도 안 좋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사업도 TSMC에 밀리고 있어요. 오히려 인텔이 지금 뭐 파운드리 사업 매각한다고 했지만 다시 말을 바꿔서 자회사로 놔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신규 공장에 대해서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지금 TSMC가 오히려 그 반사익을 더 누리고 있고, 삼성전자는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거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HBM도 애매하고 파운드리도 지금 뭔가 안 되고 스마트폰도 잘 안 팔리고 지금 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가가 트리거가 나오려면은 결국에 삼성전자가 뭐 어디 뭐 M&A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자기네들의 돈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반도체 쪽에 그 부분이 없다라는 점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현재 반도체 안에서는 이렇다 할 트리거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이 부분에 주목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멘토님의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방산이 이제는 아프리카와 중동으로 수출을 확대한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K방산이 이제는 무대를 더욱더 넓혀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이집트의 에어쇼에 참가를 하면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으로 신시장 개척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멘토님이 방산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사실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이 또 굵직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이 시장 확장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할 때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지금 왜냐면 지금 특히나 지금 아프리카랑 중동 그리고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게 이라크에 대한 수주입니다. 3조짜리 가능성인데 그 대상 기업이 LIG 넥스원이고요. 결국에는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그런 LIG 넥스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런 유도무기, 뭐 천궁이라던가 이런 쪽이 이제는 중동까지도 뻗어 나간다. 특히나 이라크는 어디 나라입니까? 저기 이스라엘 근처에 거기 약간 그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그런 무기 수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왜냐면 지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슬람 국가와 그런 유대교 국가 간의 그런 분쟁은 지금 단기간에 뭔가 해소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기에 대한 긴장감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그런 K방산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이 수출 확대 그러니까 지금 2분기부터 계속적으로 화장품, 식품 이러한 섹터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알겠지만 삼양식품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화장품들 주가 이렇게 움직였던 원동력은 바로 해외 수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방산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수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커질 시장 이러한 것들 다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오히려 오늘 방산주들 살짝 조용하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고 나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방산 쪽 지켜보시면 괜찮은 섹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이 방산과 관련해서는 3조 원 규모의 이라크와의 수주 계약이 K방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결국에는 수주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섹터라는 거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움직임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는 추석 연휴가 지났기 때문에 정말 밸류업 지수 공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관련 종목들이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멘토님 그렇다면 이 밸류업 지수와 연관지어서 항상 움직이는 뭐 금융주들 그리고 또 은행주들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LG전자가 관련해서도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선점을 해야 하는 시기로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밸류업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지금처럼 반도체 수급들 빠지면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몰릴 때 솔직히 뭘 사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 뭐 그렇습니다. 이거를 바이오를 지금 따라가자니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또 신고가 경신했거든요. 그러면은 따라가기 좀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다른 투자처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밸류업 지수가 공개될 부분들 그리고 그런 어쨌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뭔가 기업에 대한 그런 주주 가치의 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비금융권 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현대차는 원래 이제 밸류업 처음 나왔을 때 많이 올랐던 기업이고요. 그 외에 지금 요즘에 잘 올라가는 기업이 LG전자입니다. LG 쪽인데 LG가 지금 금융계가 아니에요. 비금융계죠. 그리고 이러한 지금 주가 흐름들 보시면은 밸류업에 대한 이슈가 지금 부각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상승 크게 나왔던 포스코도 보면은 비금융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밸류업 얘기가 나왔을 때 금융권을 주목을 했지만 물론 금융주들도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비금융권 쪽에서 밸류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 게 왜냐면 지금 밸류업 지수를 공개한다고 해도요. 거기에 참가하는 기업 자체가 몇 개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뭐 이거를 지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과연 뭘 근거로 그 10개 기업들 가지고 지수를 만든다?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특정 기업이 만약에 뭔가 이슈가 나와서 변동성이 크게 되면은 그 지수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부라던가 금감원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비금융권들, 그러니까 물론 금융권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수가 제한적이지만 비금융권들은 그나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밸류업들이 그런 쪽으로 확장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보시면서 시장이 물론 좀 안 좋고 대응하기 어렵지만 이럴 때 오히려 또 밸류업 쪽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좋은 시장 흐름 안에서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금융권 주들만 움직임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비금융권으로 확장을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조금 유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멘토님의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슈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11시 주식온에서는요, 급등주 AI 시스템이 포착한 종목들에 대해서 멘토님의 개별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급등주 AI 시스템이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포착했는지 먼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출발 이후에 5가지 종목이 AI 시스템에 포착이 됐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바이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그래도 다시 포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도 9시 45분경에 AI 시스템에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삼일제약도 마찬가지로 9시 13분에 포착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SDN, 금리 인하로 신재생 에너지도 주목을 받고 있죠. 오늘 9시 장 출발하자마자 포착된 종목이 SDN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CNR 리서치와 SG 글로벌도 개별적인 이슈를 통해서 오늘 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포착하는 종목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중에 샵 398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2주 동안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저희 방송 중에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꼭 방송 중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개별적인 종목들 멘토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부터는 급등주 AI 시스템이 포착한 종목들을 하나씩 만나보면서 멘토님의 개별적인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9시 45분경에 AI 시스템에 포착된 종목인데요. 비컷으로 제약 바이오가 오늘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 바이오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멘토님 그렇다면 이 에이프릴 바이오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종목일까요? 지금 바이오 섹터들은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다 강한 흐름일 때 오히려 따라가셔서 수익 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지금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보시면 완전 정배열로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뭐 중장기 이평선까지 단기 이평선이 지금 돌렸기 때문에 추세를 완전히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갑상선 암병증이랑 다발성 경화증 이거에 대한 그런 치료제에 대한 출사표를 던졌던 부분들, 이러한 기술 이전에 대한 물질 부각, 이러한 것들이 결국엔 지금 뭐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확실하게 됐고 앞으로 미국 금리에 대한 스탠스 자체가 금리 인하 쪽으로 지금 확실하게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이러한 그런 신약에 대한 기대감 있는 기업들은 역시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차트를 봐도 지금 7, 8, 9월 3개월 동안 흐름 자체가 저점을 계속 높여가주는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저는 좀 신기한 게 아니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잡아가냐 저는 약간 좀 놀랐거든요. 이러한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렇게 잡아갈 수 있는 이런 AI 그런 이게 솔루션이 저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부담감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지금 특히나 지금 20일 이평선 위로 완전히 올라타면서 이평선들 다 뚫어내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전고점 부분까지도 단기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6,000원, 25,000원, 6,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보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이렇게 딱 잡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체험해 보실 분들은 참여하셔서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포착 종목 에이프릴 바이오 살펴봤습니다. 현재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추세를 돌리고 있다. 이제는 정배열로 안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갑상선 치료제 등의 기술 이전이 부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가격적인 메리트 현재도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도 부담 없이 진입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있고 또 20일 이평선 위로 안착을 해 있기 때문에 25,000원 위까지 는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I 시스템이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잘 포착을 해내는지 참 놀랍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AI 시스템이 포착하는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 나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추천되신 분들은 2주 동안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주 AI 시스템으로 내가 급등하는 종목들 받아가겠다라고 하시면 방송 중에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착된 종목들에 한해서 또 개별적인 대응 전략 내가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멘토님의 추가적인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착 종목도 이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9시 40분경에 포착된 종목입니다. CNR 리서치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식약처 승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임을 크게 보여주는 종목인데요. 멘토님 오늘 장에서도 10%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참 AI가 기가 막히게 골라냈어요. 정말 바닥권에 있는 종목 잘 골라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차트를 좀 줄여보면요. 가격적으로는 매력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오늘 거래량이 조금 나오면서 좀 윗골이 달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직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오늘 지금 보면은 여기 121 이평선 점선 표시되어 있는 여기에 살짝 저항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지금 알츠하이머 신약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 부분들이 임상 시험에 대해서 앞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거나 이러한 점들이 부각된다고 한다면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단에서 이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신약 쪽 기업들은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유한양행의 어떻게 보면은 그 렉나자 FDA 승인권이 지금 바이오의 투심을 완전히 살려버리고 있어요. 그 와중에 금리 인하가 딱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이번에 또 생물보안법까지 만약에 상원을 통과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그야말로 대바이오에 또 한번 전성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CNR 리서치 같은 경우도 이런 알츠하이머라던가 비만 치료제 특히나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핫한데요. 특히나 이제 뭐 10월 달에 위고비가 출시된다고 하는데 그런 기존에 있었던 그 싹센다의 제조사인 노보노디스크랑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위고비도 노보노디스크 제품인데
그런 기존에 지금 당뇨 환자분들이 인슐린 피하 지방 주사 하듯이 그런 피하 주사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위고비라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뭐 이 똑똑한 친구 녀석이 잘 잡아줬지만 그래도 지금 저는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접근하셔도 가격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이 AI 시스템의 능력에 참 감탄을 하고 있으십니다. CNR 리서치 만나봤는데요. 오늘 9시 40분경에 급등주 AI 시스템이 정확히 포착을 해낸 종목이었습니다.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어떻게 이렇게 잘 골라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락 추세에 있다가 오늘 슈팅이 크게 나온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까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런 멘토님의 의견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AI 시스템 여러분도 한번 체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진행되는 이벤트니까요. 꼭 저희 방송이 끝나기 전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등주와 관련해서 멘토님의 의견까지 추가적으로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통신망 안에서 장중에 멘토님의 개별적인 전략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통신망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포착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21분경에 포착이 된 SG글로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시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다라는 거는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멘토님 오늘 굉장히 장중에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호재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잘 모르겠거든요. 뭐 사실 뭐 자동차 부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오늘 사실 현대차가 상승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현대차는 지금 뭐 밸류업의 1차 주자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가적으로 밸류업에 대한 지수가 공개되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받고 있고,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가격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현대차가 기업의 실적이 안 좋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런 악재 속에서 뭐 전기차 포비아 현상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약간 의구심을 들게 만들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주가를 좀 눌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또 저는 아직 한 발 남았다 생각해요. 뭐가 남았냐? 자동차 쪽은 인도 IPO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도 IPO가 되는 그 10월달 그 기점으로 만약에 지금 인도 쪽에 지금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이번에 계속적으로 뭐 성과가 나면서 인도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뭔가 나온다고 한다면 앞으로 인도 시장은 또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중국이 그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그 많은 인구수거든요. 그리고 내수 경제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엄청난 산업들이 발달할 수 있었던 계기가 그거 있는데, 그 다음 타자가 바로 인도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뭐 논외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인도 시장을 계속적으로 뚫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우리나라의 50%한 2천만 정도 아이폰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뭐 인구 수만 따져봐도 2천만이면요 중국이나 인도의 인구에 그쵸. 비하면요 거기 뭐 한 5%만 써도 우리나라 인구 넘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가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자동차 섹터들 막 위에서 사셔가지고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은 가져갈 때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 SG 글로벌 같은 경우도 사실 그거와 카시트와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카시트는 자동차에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차 만들 때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받는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도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그런 마진율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굉장히 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도 지금 이평선을 다 돌렸어요. 이평선을 다 돌린 흐름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러한 횡보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 좀 이렇게 차트를 줄여보시면요, 계속적으로 횡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뭐 계속적으로 오래 들어가고 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좀 보시면은, 그렇죠,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번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전고점 라인 3,250원 라인 돌파가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로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한번 해볼 만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포착 종목 SG글로벌 만나봤습니다. 도전 의식을 가져보기에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대차와 관련해서 낙수 효과를 입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시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호재가 나타난다면 이와 관련돼서 또 반응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고 계십니다. 현대차가 인도의 IPO까지 진행이 된다면 이에 대한 수혜 기대감을 입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포착된 종목들은 오늘의 급등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략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조금 좋은 종목이 포착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 급등을 오늘 하면서도 앞으로의 이 추가적인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나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저희 방송 중에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의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진행되는 이벤트니까요.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포착된 종목들에 한해서 내가 앞으로의 전략들 추가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 좋은 종목들이 포착됐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실 게 당연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멘토님의 추가적인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방송 중에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포착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일제약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 9시 13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된 종목입니다. 삼일제약도 마찬가지로 오늘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기 때문에 포착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멘토님,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이 제약바이오의 흐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삼일제약은 사실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오. 지금 뭐냐면, 원래 삼일제약이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브루펜이라는 감기약. 너무 유명하죠. 예, 그 유명하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종목으로 과거 코로나 때 이게 좀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브루펜이 아니라 그 베트남에서 지금 공장을 가동하는데, 그 우리 안약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 저만제 관련된 그 CMO 사업을 지금 베트남에서 공장을 돌아가요. 음. 그럼 이 부분이 결국에는 그 CMO 쪽이 지금 부각을 받으면서 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 제약바이오주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대부분 이렇습니다. 돈이 되는 뭔가를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뭐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냐, 아니면 이런 것처럼 CMO 사업이나 CDMO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냐, 이 부분에 지금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삼일제약 같은 경우가 바로 그 CMO 사업에 의한 그런 수익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실 삼일제약 같은 경우는 어떤 신약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거보다는 당장에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뭐에 대한 부분의 가치를 인정해 볼 수 있냐, 이러한 점들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베트남에 있는 그 공장이 과연 돈을 얼마나 벌어다 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지금 아까도 계속 지금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잡는데, 이게 신기해요. 이 AI 솔루션이, 아니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하 한 거를 지들이 어떻게 알 것이며,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여기에 그런 바이오 기업들의 이런 상황들을 사실 AI 솔루션이 이걸 알 바는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근데
뭐 공교롭게도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 시장이 그거를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를 요 AI 솔루션이 좀 잘 캐치를 해준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좀 아까도 놀랐다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 하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 이 녀석이 과연 FOMC 회의가 진행된 거를 알고서 이런 거냐? 네. 몰랐겠죠. 오늘 중에 가장 신나 네, 보이시는데요. 아니 이게 저도 약간 좀 의아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놀랐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점들을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참여를 해보셔가지고 체험을 해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점들. 그래서 3일 제약이 지금 사실 근데 좀 추격 매수하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접근을 해보시겠다고 하시면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하시면은 조금 도전을 해보셔도 좋지만 그래도 비중은 조금 조절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오늘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으십니다. 네 번째 포착 종목이었던 3일제약도 함께 만나봤는데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가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이 부분을 꼭 체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CMO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또 재료로 삼으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멘토님께서는 이제 오히려 시작에 불과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종목들, 급등주 AI 시스템은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해냅니다. 이런 시스템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중에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2주 동안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 중에만 진행되는 이벤트니까 50분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전략을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멘토님의 앞으로의 추가 전략들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팍스 통신망 그리고 샵 3989번의 문자 메시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포착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DM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장이 시작됨과 동시에 AI 시스템이 바로 포착을 해낸 종목이었습니다. 금리 인하로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받는다라는 거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태양광 테마의 SDN이 움직였다라는 거 오늘 장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을 만나보면서도 또 멘토님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장에서 SDN을 잡아낸 것도 참 금리 인하와 기가 막히게 맞물린다라고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뭐 그럴 수가 있겠지만 사실 뭐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사실 금리 인상을 하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섹터가 그쵸. 또 바로 신재생 쪽이기 때문에 오늘 뭐 STM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태양광 관련 종목들, 풍력 관련 종목군들이 다 일제히 상승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는 근데 아까 바이오보다는 조금 덜 놀랍지만 그래도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이러한 지금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평선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종목도 조정 많이 받은 다음에 지금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120일 이평선이고요. 요거 저 점점점점 뭐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게 120일 이평선이고 녹색 선이 60일 이평선. 그다음에 요게 지금 핑크 색깔이 5일 이평선. 여기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정확하게 정배열로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근데 이건 있죠. 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은 SDN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지금 신재생 에너지들 보시면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점은 꼭 인지를 하시고 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정도에 들어가면은 이 정도 올라가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를 항상 경계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고 지금 차트를 보셨더라도 지금 변동성이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즐겨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괜찮지만 만약에 이러한 변동성에 의해서 반대로 조금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은 꼭 주의를 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그럼에도 시장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거래량 들어오면서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만약에 뭐 해리스가 조금 우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갑자기 트럼프가 갑자기 막 대세로 올라오고 뭐 인지도 역전해 버리면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미국 대선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라는 점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바이오랑은 좀 결이 달라요. 바이오는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다 양쪽으로 수혜를 볼 수가 있겠지만 신재생은 지금 명확하게 단기적으로 지금 해리스가 돼야지 수혜를 보겠다라는 인식 속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대선 미국 대선 후보의 인지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해리스 트레이드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DN이 오늘 장에서 조금 주목받았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는데요. 매물대가 위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변동성에 유념해야 된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멘토님,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장에서 이렇게 5가지의 포착 종목을 만나봤지만 혹시 뭐 추가적으로 포착된 종목이 있는지 저희가 또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블루엠텍 좀 말씀을 드릴게요. 블루엠텍이 새로 포착이 됐는데 저희 블루엠텍도 사실 이거 비만 치료제 관련 있는데 사실 블루엠텍은 치료제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가 약간 그 의약품계의 쿠팡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의약품들을 병원에다가 납품해주는 그 유통해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가 왜 지금 비만 치료제로 부각을 받고 있냐면 21년도에 삭센다를 병원에 공급한 곳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 연평균 연 매출 1,000억을 달성을 했고, 그럼 앞으로 만약에 위고비라던가 새로운 병원과의 그런 새로운 상품들로 계약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충분히 매출 성장은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지금 비만 치료 약간 테마적인 성격을 타고 올라온 거는 맞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단순하게 여기는 치료제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런 비만 치료제들에 대한 앞으로의 니즈가 더 증가를 하고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관점에서,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공급을 막게 된다고 한다면 병원 쪽에 더 많이 납품할 것이고, 그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여기서도 어쨌든 운반해주고서 그거에 대한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우리는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데, 사실 이 블루엠텍도 사실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역시나 눌림을 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 타점은 어느 정도 좀 신중하게 좀 눌림이 나올 때 공략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1시 주식은 꾸준히 함께 해오신 분들에게는 참 익숙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루엠텍을 추가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테마성을 띠고 움직이는 종목이지만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병원과의 계약이 성사가 되면 매출 어느 정도 성장이 기대된다라고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전략들도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주 AI 시스템이 포착하는 종목들 나도 꼭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진행되는 이벤트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2주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 방송 중에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방송 끝나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멘토님, 오후장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수급 자체가 바이오 쪽으로 다 가버려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뭔가 어떻게 대응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내일까지도 거래 일수가 좀 짧은데 그래서 반도체들이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지, 뭔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조금 반도체는 좀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가 저가 매수라고 했는데 더 빠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하이닉스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주의하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시장은 참 여러모로 지켜봐야 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멘토님의 이런 의견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 11시 주식온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